고종의 북벌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소송 때문입니다. 고종의 북벌 사건으로 간도의 정확한 국제적 법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질량 TV 무능력한 왕으로 거론되온 고종 황제에 그러나 그는 개혁의 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화단이란 사건 이후 서방의 공략을 받는 중국을 압박하여 잊혀진 옛 고토를 수복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해서 수도인 한양과 함께 기존의 일경 즉 하나의 수도체제를 버리고 이경체제 즉 두 개의 수도체제로 하여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제국의 수도를 주어 북벌 정책을 펼치려 있습니다. 평양에는 실제의 풍경궁이라는 황제의 궁전 즉 최초의 제국주의적 마인드로 만들려는 궁전을 계획하였고 1970년대까지도 그 전문이 남아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불타 사라졌습니다. 무능의 황제로 알려진 고종은 당시 서방 진영 국가들이 청나라를 포위 압박할 당시 청나라가 승전할 것을 예견하여 감히 참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나 청나라의 패전과 연합국의 승전이 확실해지자 고종은 직접 하야시 곤스케 일본 공사에게 참전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의 한 나라였던 일본은 고종의 뒤늦은 연합국 참전으로 한국이 만주 요동 일대에서 승전국으로서 이권을 챙길 것을 두려워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의화단에 난해서 처음부터 연합국의 자격으로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했었더라면 한국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되거나 무기력하게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뒤늦게 고종 황제는 사실상 공백이 되어버린 만주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 참기병을 투입하고 보병에게는 서양식 소총을 보급시켜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간도를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고종 황제 나름의 제국주의 국가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강력을 남북 삼천리의 서사천리로 뻗어 있었다는 공식 국가문서 실록 각종 기사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만주 지방을 슬그머니 대한제국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905년에는 실질적인 교전도 있었습니다. 보병들은 배틀, 링건약 포드를 이용해 청나라의 의화단을 진압하였고 참기병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퇴각하는 청나라 군을 추격 섬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유심하게 지켜보던 러시아는 간도의 북지방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통치 관리를 하자는 제안까지 하였고 포수 13만 80명 포병 5,480명, 기린과 무산 요동이순 등까지 5개 용 2,500명의 군사와 최대 2만 5천 명이 이르는 군대를 파병했다고 학계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청해 공격에 대비해 한국과 러시아 제국 간 일종의 군사동맹을 맺어 간도 부근 3마일 이내에 줄을 설치하여 식민활동을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합니다. 대한제국군이 만주 봉천에 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중국의 자료인 만주 봉천부의 청나라 중앙정부 지원 촉구문이라는 문서에 나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조선이 요동 경계로 침입해 청나라 군인과 민간인을 사살하고 병영에 불을 지르는 등 이를 제재하면 만주가 한순간에 조선의 소유가 될 것이니 즉시 4개 용을 추가로 파병해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문서가 남아있어 봉천 지금의 선양까지 대한제국 군이 점령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도원령작전이라고 하며 당시의 사건을 대한제국의 기화론자였던 서재필은 부국 함교하기 위해 학문에 힘쓴다면 한국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도 중국을 공격해 요동과 만주를 정복하고 배상금 8억인을 받을 것이다. 발악인은 10년 후에 요동 만주를 정벌하고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라는 기고문을 제국신문에 실었을 정도로 자칫 1900년대 초부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상실하기 직전인 1905년 무렵은 한국에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민간 지식인 계층에서 꽃이 피던 시기였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망한 이후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대한제국이 흑자 상태에서 도산했다고 일컫습니다. 의화단 이단으로 대한제국은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였고 사회 많은 분야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 인삼 가축을 팔아 막대한 재정을 확충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러시아와의 외교는 매우 밀착한 관계를 보였으나 실질적 패권과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영미권의 서방 외교를 다소 등한시하였던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건이 오늘날 중요하게 부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다시 의화단에 나는 시절 120년 전의 상황과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진영들은 다시금 연합 동맹체제를 만들어 대중국 포위 전략을 형성하고 있고 또 러시아 역시 그 서방 연합 진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방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 고종의 만주 봉천 정벌 사건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옛 간도의 권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입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당 국제소송이 정식 제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간도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도의 법력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대한제국의 간도의 법리적으로 동간도나 북간도로 불리는 함경도 두만강 이북의 한계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의 간도가 공식적인 학계에서 대한제국용 간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종의 만주 봉천 정벌 사건 등을 통해 더 확대를 해보게 된다면 요동 봉천 지금의 선양뿐 아니라 하얼빈 사실상 남만주 산악지대 대부분을 대한제국면 간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고종이 과연 어디까지 한국령으로 선포를 했는지 중요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2대 열강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서방이 연합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중국은 현재 세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방이 주도하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 대륙 안의 공장들이 동남아나 인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의 화단의 난의 상황 때와는 다르게 미국 측의 적극적인 초청에 의해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국 압박 전선에 있어서만큼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특성상 각국이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레이더 설치 사두 보복 그리고 한미연합처의 124도선 문제 독도의 영공도발 이어도 문제 가족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방 측과의 연대를 통해 향후 중국이 약화됐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개입하여 옛 한국령 간도 영토를 되찾아와야 하며 아직까지 온 국민들이 간도 문제와 대한제국의 영토 확장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화강 송화강 중류무단단 중 하류를 기준으로 과거 대한제국 군대가 점유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만주 지방은 대부분이 산악지방인 관계로 한반도와 유사한 지형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인구는 유경성에는 2300만 명, 흑룡강성에는 1200만 명, 길림성에는 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이 중에 약 200만 명가량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선족의 인구가 있으며 이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 한국어를 구사 가능한 만주족이나 몽골족들이 거주 중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해당 만주 지방에서 발원했던 금나라의 역사를 한 한국 드라마가 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나라는 현재 중국의 역사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신라의 김씨를 자신의 국가적 핵심 시족으로 삼았고 즉 김의 나라라는 인식이 건국 초기부터 있어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긴 나라였습니다. 일상 한국계 민족 국가가 금나라인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금나라, 청나라 등은 만주 지방에 있던 중국 역사로 편입된 이민족의 역사에 대한 동북 공정을 역으로 한국에서 진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이 확정됐으나 아직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영토 경계가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과거의 화단에는
당시 실패했던 국제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의 서방 진영 국가들과의 밀착 연대를 통한 국제외교에서의 고립을 피하고 민간 시민단체 차원에서 옛 영토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공론화가 활성화된다면 한국은 비로소 120년 전 잃었던 옛 국토들을 국제적 사법 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